치매약값 3,5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고 있던 이 음식으로 인해 치매와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암과 치매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명 중 2명은 암에 걸리며 60세 이후 10명 중 1명은 치매에 걸린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암과 치매에는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치매약 개발을 위해 많은 의료진과 연구진의 노력으로 2023년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치매약이 나왔는데요. 레카네맘이라는 이 약값은 연간 3,50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직 국내 허가는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만약 이 약이 효과가 있다면 치매에 걸리게 되면 1년에 3,500만 원을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1년에 추가로 3,500만 원을 절약하는 것이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암과 치매는 얼씬도 못하게 해보시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답도 없는 이 암과 치매에 걸리는 걸까요? 암과 치매는 사실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평소 식습관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의 발생 때문입니다. 특히 밀가루를 활용한 서구화된 식습관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러 성인병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이 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밀가루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몸속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데요. 만성염증으로 인해 자가 면역 반응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만성염증이 정상세포를 공격하게 되어 결국 혈관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이유도 만성염증으로 인한 상처로 혈관의 세포 노화와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고혈당의 상태의 몸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만성염증이 생겨 암이나 치매가 발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드셨나요? 오늘은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오늘 먹은 음식 중 밀가루 음식 외에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어떤 음식을 멀리해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은 과식입니다. 사실 과식은 음식이 아닌 식습관의 한 종류인데요. 가장 먼저 소개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모든 식습관에 있어 기본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첫 번째로 소개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소화 잘 되시나요? 예전과 같은 양을 먹는데도 소화가 잘 되지 않으시죠? 소화력이 체온과 영양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적정한 온도를 잘 유지할 때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보통 식사를 하면 체온이 상승하게 되는데 과식을 하면 우리 몸은 소화를 하기 위해 위장을 비롯한 소화기관의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여기에 혈액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장기들은 원래 받았던 양보다 훨씬 적은 혈액과 에너지를 받게 되어 체온과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잦은 과식은 나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나쁜 행동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 배부르게 드시지 마세요. 치매 약값 3,5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암과 치매 유발 음식은 바로 달콤한 설탕입니다. 피곤할 때 커피 믹스 한 잔씩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달콤한 설탕 맛으로 기운을 차려 힘을 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과도한 설탕 섭취는 만병의 근원인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됩니다. 과하지 않는 적정량의 설탕 섭취는 피곤할 때의 커피 믹스처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과도한 설탕 섭취는 우리 몸에 독이 되어 비만과 성인병에 직접적인 관여를 합니다. 설탕의 구성 요소인 포도당과 과당은 몸속에서 활용 방법이 다른데요. 포도당은 혈중에 들어가면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반면 과당은 간에서 포도당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몸속에 설탕이 다량 들어오면 포도당이 충분해지기 때문에 간은 굳이 과당을 포도당으로 변환시키지 않고 지방으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결국 다량의 설탕 섭취로 지방간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최근에는 술로 인한 지방간보다 과당으로 인한 지방간, 즉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지방간의 범위가 점점 커져가며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설탕 좀 먹었다고 너무 겁주는 거 아닌가 하실 텐데요.
설탕을 자주 먹는다고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 몸이 만성염증과 싸우다 보면 결국 설탕을 끊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 몸이 이길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심코 먹은 커피 믹스 한 잔, 빵 조각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조금씩 참아내는 것이 치매 약값 3,500만 원을 절약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치매 약값 3,5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은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설탕과 마찬가지로 혈중 당 농도를 급격히 높이는 식품인데요. 액상과당은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옥수수 전분에 인위적으로 과당을 첨가해 만든 물질인데요. 설탕보다 저렴해 설탕 대체제로 각종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액상과당의 구성성분 역시 설탕과 똑같은 과당과 포도당입니다. 유독 액상과당 섭취가 안 좋은 이유는 체내 흡수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과당과 함께 과일 속 식이섬유를 같이 먹어 과당 흡수 속도가 늦은 반면 액상과당은 식이섬유와 같이 섭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당과 포도당이 분리되어 있어 체내 흡수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만이나 당뇨병 유발 위험이 더 높으며 앞서 말씀드린 지방간 위험까지 급격히 높이게 되는 것이죠. 또 액상과당은 천연과당보다 혈액 속 단백질 성분과 엉겨붙는 작용인 당독소를 만들어 심내혈관 질환 발병률을 급격히 올리는 것인데요. 요즘 무설탕, 슈가프리 등의 광고를 많이 하는데 무설탕으로 판매하지만 사실은 액상과당, 포도당, 올리고당 등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니 식품을 고를 때 정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액상과당은 우리가 심심할 때 드시는 간식에 다량 들어가 있는데요.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간식만 끊었는데 5kg 빠졌다, 3kg 빠졌다 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이게 액상과당과 밀가루 섭취가 줄어서인 것입니다. 치매 약값 3,5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암과 치매에 안 좋은 음식은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의 대표는 바로 햄이죠. 2015년 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가공육으로 만든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여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2015년 발표했는데요.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탄수화물과 설탕, 그리고 다량의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 자극적인 맛을 선호하는 우리의 입맛을 돋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는데요. 아이들은 물론 다 큰 어른들도 이 중독에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공식품의 인위적인 맛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요. 자연의 맛과 마음의 평안에서 행복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암과 치매에 위험한 음식은 대형 생선입니다. 참치나 연어회 이런 상위 포식 단계의 생선에는 수은이 많이 농축되어 있는데요. 석탄의 연소나 철광, 채굴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메틸 수은이 수중으로 흘러가면 생태계의 먹이 사슬에 따라 대형 물고기의 몸에 농축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수은 중 메틸 수은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잘 축적이 됩니다. 메틸 수은은 지용성으로 위장관을 통해서 잘 퍼지는데요. 임신하신 분들은 자궁의 태반까지 침투하고 있어 아이에게까지 퍼지니 대형 생선을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와 관련해서 식약처에서 공고한 양이 있을 정도인데요. 일주일에 100g 이하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작은 고등어구이 한 마리가 100g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 오늘 200g을 먹었다면 다음 주까지는 대형 생선을 거르는 게 좋습니다. 아주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수은은 고지혈증 또는 간독성을 유발하여 신경계와 가장 밀접한 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독소로 인해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손발이 떨리는 증상이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공고하는 양이 있을 만큼 까다롭게 관리한다는 건 그 피해도 크다는 반증이니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 5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과식은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니 절대 하지 마시고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많이 든 식품이나 간식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형 생선은 가끔씩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로 작용하는 중요한 물질인데요.
특히 뇌는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 하루 에너지 필요량이 2000kcal인 성인의 경우 탄수화물 권장량은 총 열량의 55에서 65%인 1100에서 1300kcal가 알맞은데요. 만약에 하루 3끼 식사로 밥을 먹는다면 밥 3공기와 찐감자 1개 정도, 다르게는 밥 1공기, 국수 1그릇, 식빵 2장 정도가 하루 적정 탄수화물 권장량이니 꼭 참고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그저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가 가진 소원이실 겁니다. 뇌과학자 김주환 박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3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잠이고, 두 번째가 운동, 세 번째가 올바른 식습관이라고 합니다. 충분한 잠을 자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적당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하면 되는데요. 잠, 운동, 식습관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3가지 중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식사는 12시간 단식을 하면 내 몸이 노화세포를 없애고 건강한 세포 재생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 몸이 젊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12시간이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16시간 단식, 8시간 식사로 하시면 더욱 몸이 젊어진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참고로 잠, 운동, 식습관 중 운동에 관한 영상도 만들어 두었으니 상단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치매약값 3,500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거란 확신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건강하실 겁니다.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